이게 야생이지 뭐야 이게. 이게 나라는 뭐 하는 거야? 와, 이 어린 놈들이 이걸 했다고? 아, 진짜 선을 모르고 그러는구나.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건가?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거를 못 막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잘 안 알려진 중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미리 읽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진이 너무 끔찍해서 사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물 가셔가지고 따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은 최소화해서 좀 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안 좋은 그림들이 많아. 자, 중국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8월 4일 공산당의 철권 통치 국가인 중국에서 뜬금없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였다. 그곳은 바로 중국 쓰촨성 장이유시였다. 8월 장이유시 시위 현장. 원래 시위는 민주화 시위가 아니었다. 중국 정부에게 어느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소수의 시위로 시작됐지만 공산당 정권답게 시위는 진압으로 대답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대에 대거 합세하였고, 그 결과 분노한 시민들은 어느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진핑 타도, 공산당 타도와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되게 심각한 시위가 됐네.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1984식 검열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중국에서도 시위 자체는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가 직접적으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사실상 없었다. 그럼 장유시의 시민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을까? 이게 사진이 있는데요. 14살 여학생 3명이 다른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 중 일부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장유시를 뒤흔들던 학교폭력 사건이었다. 가해자 3인조는 평소에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거나 학급에서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과 금전 갈취를 이어갔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여 팔아버렸다고도 하며 피해자를 따로 창고로 불러내 폭행을 하고 무릎 꿇고 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위 영상을 인터넷에 자신들의 SNS에 올렸지만 오히려 중국 전역에 유포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학교에 해명을 부탁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 사진입니다. 어떡해. 해당 영상이 퍼지고 전국에 이목이 집중되자 중국 경찰은 가해자들을 붙잡았지만 가해자 2명은 교정학교로 보냈고 나머지 1명은 교육 처분으로 끝내는 중국 시민들이 보기에도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났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의 원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고 아버지는 문맹인, 그런 이유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유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공산당의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부정부패에 분노한 장유시 시민들은 거리를 나온 것이었다. 진짜 나올 만하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이 그냥 풀려난 거 아니야. 별 처벌도 안 받고. 중국의 연구 결과네요. 미성년자 53.5% 학교에서 괴롭힘 겪었다. 중국의 학교 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심각한 학교 폭력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단순히 구타나 따돌림을 넘어 성폭행, 갈취, 감금,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들은 이런 폭력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과시하고 싶어서 SNS에 게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올린다는 거야. 애들 때리고 이런 거를. 진짜 머리에 근거가 없다. 2025년 9월에 발생한, 거의 2-3달 전이네. 9월에 발생한 광시 장족 자치구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등교비를 내지 않았다며 집단 폭행하고 머리를 밟는 영상을 올렸다. 가해자들이 단체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봉이 있는 방향으로 수차례 내려친다. 봉이 있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헐, 팔다리를 이렇게 물속에 빠뜨릴 때처럼 잡은 다음에 가랑이 사이를
어디 봉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쾅쾅 했다는 거 아냐. 와, 미친 거 아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3인조 일진들에게 폭행당하던 여학생은 결국 투신 살자한다. 아, 이 사진 전에 봤었는데 어떡해. 외지에서 전학을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얼굴만 이렇게 꺼내놓고 땅에 파묻는 2인조 가해자들. 남학생이 피해자를 죽도록 팼고 결국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 그 폭력이 벌어지는 동안 반 전체는 방관만 했다. 이게 야생이지 뭐야 이게. 이게 나라는 뭐 하는 거야? 특히 중국의 학교 폭력은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이 심각한 편이다. 폭력 발생률은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교사 부족, 학교 시설 노후, 부모의 장기 부재, 농민공 자녀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저학년이라고 해서 그 잔혹성은 옅어지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학교 폭력 때문에 사망, 살자하는 학생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게 땅이 워낙 넓어나니까 관리할 수가 없는 건가? 그래도 그렇지. 채찍으로 구타하는 폭력 현장. 시골 지역이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다. 중국의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학교들이 통폐합되다 보니 안 그래도 지역마다 몇 없는 학교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정부는 교통과 등교 시간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4에서 6학년부터 기숙사를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아이들의 공부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도와준다는 정부의 홍보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멀리 있는 학교 기숙사에 보내지만 하지만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진이 기숙사에서 패싸움을 하는 중국 초딩들이래요. 야, 이렇게 좁은 곳에서 패싸움을 한다고? 이런 기숙사에서는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을 뿐더러 기숙사 내는 엄연히 통제가 되지 않는 무정부, 야생의 상태가 되어버리니 방과 후 기숙사는 완전히 닫힌 사회가 되고 약자들에게는 지옥도가 펼쳐진다. 이건 진짜 못 보겠어. 이런 지옥도에는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알몸 도계자 후에 개처럼 네 발로 걸어가기를 강요받은 피해자들. 해당 학교는 농업고등학교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개한 것보다 더 심한 사진들, 영상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그 외에도 담배 재떨이에 고여있는 물 마시게 하기, 담배로 피부 지지기, 옷 벗기고 신체 부위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하기, 물고문하기, 알몸인 상태로 만들고 사진과 영상 촬영하기. 이 과정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이 동반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일들 등등. 지금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폭력이 일상화된 상태이며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러한 폭력을 퍼포먼스화하기 위해 본인들이 직접 SNS에 학교 폭력 영상을 올린다. 전문가들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행위라고 분석한다. 중국 시골 지역에서의 학교 폭력은 피해자들을 살자로 몰아갈 정도로 현재 진행형으로 잔혹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기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였다. CCTV에 찍힌 왕찌야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3월 10일 중국 허베이성에서 중학생이었던 왕찌야오 13살의 왕찌야오가 실종되었는데 이후 비닐하우스 아래 0.56m 깊이의 구덩이에 안매장당한 상태로 발견된다. 피해자의 얼굴은 흉기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시신 확인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 사건의 중국 공안은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범인을 빠르게 검거했다. 사건의 가해자들의 모습, 사건 현장. 이 어린 놈들이 이걸 했다고? 진짜 선을 모르고 그러는구나.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건가?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거를 못 막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어린애들을 이런 짓 못하게 막고 교육을 잘 시키고 심하면 뭐 어디 보내고 해야지 이게. 채팅창에 진짜 중국은 보법이 다르다고요? 진짜 너무 심각해. 진짜 말이 안 돼. 이 어린애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고. 수사 당국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반 학생 3명 장모, 마모, 리모 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미 살인을 계획을 했었고 전날 3월 9일 미리 시신을 안매장할 구덩이를 팠으며 피해자를 죽인 이후에 피해자의 돈을 나눠 갖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그들은 피해자를 부르고 비닐하우스로 데려가 휴대폰을 빼앗고 흉기로 폭행하여 살인을 한 뒤 시신을 안매장시켰다고 한다. 이후 그들은 피해자에게서 뺏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돈 191위안 약 38,000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시켰다고 한다. 고작 저거 하려고? 돈 때문만은 아니야, 그죠? 본인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걸 약간 좀 증명하려고 했던 거겠지? 13살이 살인을 계획하고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안매장 후 피해자의 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은 중국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구금되어 있는 사건 가해자들. 이야,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 소년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중국 정부는 12세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이라도 위도적이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을 개정시켜서 가해자 한 명에게는 무기징역, 한 명에게는 12년형, 한 명에게는 교정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이야, 이 나이에 무기징역 받아? 최소 20-30년은 살고 나오겠죠? 와, 진짜 놀랍다. 놀라워 진짜. 중국은 가석방 좀 해주나? 모르겠네. 쳐봐야겠다. 중국 가석방. 헐, 미친. 중국은 엄격한 사형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이지만 그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이 아주 잘 된다. 그리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겨우 15년. 다만 가중시에는 25년까지. 근데 중국에서는 온갖 중범죄들을 최고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보니 무기징역 선고도 그만큼 흔해서 일반적인 국가에서였다면 징역 몇 년 살고 나올 사안에서마저 무기징역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 가석방이 자주 일어나는 거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생이 끝장이 난다고 하긴 하네요. 예. 살인은 또 엄하게 다스리긴 하는구나. 근데 어리다고 좀 빨리 빼줄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를 보면 정의가 어느 정도 구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법원은 이 사건을 학교 폭력이 확대되어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들이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진술을 하였지만 중국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만 있었다고 판결하였고 살인 이전에도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걸 인정하면 정부에서 학교 관리를 더 빡세게 해야 되니까 아니야, 이거 학교 문제 아니야. 학교 관리 문제 아니고 얘네들이 악마야 라고 그냥 한 거죠. 본인들이 관리의 책임을 피하려고. 그 사건 외에도 2019년에도 13살 소년이 동급생인 13살 소녀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위 사건 가해자는 촉법 소년이어가지고 형사처벌을 면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살인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 사건 외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의심받는 학생 사망 사건은 많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는 이상 보도는 잘 되지 않는다. 워낙 흔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사실 중국에서 학교 폭력 문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관료 체계 구조상 지방의 학교 폭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에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안정 유지가 최우선 과제이다. 즉 사회 불안, 집단 행동, 시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다른 정책보다 최우선이 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은 사회적 민감성으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지방정부는 사건이 공개되어 대중 여론이 폭발하거나 집단 시위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도를 제한하거나 초기 발표를 축소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사회적 민감성으로 분류된 사건이 터지면 중국 정부는 중국 언론과 커뮤니티에 보도 지침을 내려 언론 보도와 정보 유포를 차단시킨다. 참 편하네요, 그죠? 예. 통제하기가 편하네. 그것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가장 평가 점수가 높은 항목은 안정 유지 지표이다. 즉 얼마나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없었는지로 평가받는 항목의 점수가 제일 높다는 것이다. 이거 그 한국에도 있죠. 그 군대에 보면 무사고 몇 일 차 이거 있단 말이야. 그거 막 1000일 넘고 이런 군대가 있어. 그런 데는 다 사고를 은폐한 거예요. 사고가 없을 수가 없는데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자기들 선에서 중대장 선에서 커트를 한 거죠. 그래서 무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중국은 그거를 나라 단위로 하고 있다. 나라 단위로 무사고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끔찍하네.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학교 또한 평가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학교들도 중앙의 교육부의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와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근데 한국도 덮으려고 많이 하죠. 이러한 사례는 여럿 있다.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2016년 6월 해동시 참여중학교에서 15세 남학생이 독극물을 먹고 살자 했다. 공안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서 3부를 발견했고 유서에는 같은 반 친구나 동급생들과의 관계가 고통 그 자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 공안들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망한 자의 학생증 사진, 이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2023년 12월에는 중국 허난시의 상추시 닝링현에서 14세 남학생이 학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떡해. 상처 사진이고 유해. 사망자 유족 측은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시신에는 여러 멍자국과 상처 자국이 발견되었지만 현지 학교와 공안은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낸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으나 중국 당국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살자 사건이 되어버렸다. 물론 이런 입장을 낸 학교 관계자는 시위대에게 얻어맞았다. 아주 나이스입니다. 좀 많이 맞아야 돼. 근데 시스템 문제기도 해. 다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시스템, 거대한 시스템 속에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그게 너무 무섭다. 네, 무섭다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독일 나치 소속 공무원이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 그냥 가스실로 보내는 업무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짓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 속에 혹은 그런 세뇌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짓을 자행을 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물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뭔가 어쩔 수 없이 교묘하게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4년 3월 24일 새벽 중국 푸젠성의 진장시에서는 14세 중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사망 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매일 보인다. 더 이상 학교에 못 있겠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교육 당국과 공안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학교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살자인지도 결론난 것도 없이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이 터져도 학교 내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끼리 화해 처리로 덮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화해 처리는 대한민국에서는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피해자의 부모가 저소득층, 문맹인, 장애인이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화해 처리로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는 2023년 6월 17일에 발생한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이었다. 폭행을 당해 온몸에 진흙이 묻은 피해자 사진이라고 하네요. 중국 산서성 진중시에서 3명의 가해자들이 가난한 가정이라는 이유로 13살의 피해 학생을 마구 폭행하고 인분을 먹는 것을, 그러니까 똥을 먹는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구역질을 하며 인분을 강제로 먹어야 했고 가해자들은 위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였다. 위 사건이 SNS에서 논란이 되자 중국 공안과 학교가 수사에 나섰지만 이 일은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에게 4.5만 위안, 약 9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 처리되었다. 한동안 해당 아동은 심각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사건이 화해 처리되면 공개되는 재판 판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전과에 남지 않고 신원조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완전히 이거 베테랑 유아인인데요. 돈 많으면 그냥 돈 주고 그냥 애가 했던 짓이 없던 짓이 돼버리는 거네. 한국도 이렇지 않아 이거는? 근데 이게 더 빈번하다는 거겠죠, 중국은.
빈부격차가 더 심할 테니까. 중국 학교폭력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유수 아동 문제이다. 중국의 빈부격차 심화로 많은 시골 출신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을 집에 두고 혼자 혹은 아내와 함께 도시로 올라온다. 그들처럼 시골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건설업 같은 저소득, 고강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농민공이라고 한다. 중국 시골에서 이러한 농민공의 자녀들 대부분은 친척이나 조부모에 맡겨지며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나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내진다고 한다. 아, 이거 진짜 에바야.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니까? 이렇게 담배 터는 게 너무 애가 저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애가 담배 똥을 털고 있어. 얼마나 많이 핀 거야. 조부모나 친척에 의해 관리되는 아이가 충분한 관리와 훈육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정서적 결핍과 비행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편이다. 즉, 그들은 돌봄 부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 또한 이런 학교폭력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군대식으로 굴리는 특수교정 교육시설에 보낸다던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 노력을 시도 중이다. 그에 대한 성과로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 수는 실제로 낮아졌다고는 한다. 하지만 도시 지역의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지 시골 지역의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마저도 중국 지방정부들이 많은 사건들을 축소 및 은폐한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겠죠. 진짜 많겠다. 위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 시골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수아동 문제와 학교 기숙사 제도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은폐화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철저한 공산당 독재 국가이다. 학교폭력에 대응해 시민들이 항의하러 시위를 하면 중국 정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시위를 해산시키고 정보를 차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은 공론화이지만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기에 학교폭력 공론화가 어려우며 사회적 파장이 될 만한 사건들은 축소 및 은폐 그리고 비공개 수사를 하여 중국 인민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농민공을 착취하는 시스템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수아동 문제에는 다른 문제보다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야, 이게 이러면 근데 나라 발전에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아이들이 똑똑하게 또 뭐 바르게 자라야지 나라의 미래가 서는 건데 너무 근시안적인 거 아니야? 미래를 봤을 때 애들이 똑똑해져야지 이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건가 그냥? 현재도 중국 시골 지역의 학교폭력은 실시간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과 잔혹성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가 잘 안 알려진 중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였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볼까?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해. 옛날 한국은 진짜 학교폭력도 아니었네. 물론 뭐 그것도 진짜 심각하긴 했는데 중국은 진짜 보법이 다르다. 그냥 아예 클래스가 달라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의 시스템이 생긴 거냐? 근데 진짜 캄보디아 그것도 중국인 조직들이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방치가 되어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범죄자들이 학교폭력 일삼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배운 게 폭력이니까. 나라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무섭다. 개개인의 악마적인 행보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악마들이 양산되는 시스템이 방치가 되고 있어.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저는 이 글을 처음 읽고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왜 많이 잘 안 알려졌을까?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이런 거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심각하잖아. 대신 쟤네 학폭으로 경찰 신고되면 거의 중형받음? 근데 아까 그 글에도 나왔듯이 그 피해자 부모가 돈이 없거나 약자거나 하면 그냥 합의를 봐버린대요. 돈 주고 그냥 합의를 본대. 그러면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 가해자들이. 학폭 중에 성폭력은 사형이다. 아 그래요? 시원시원하네 그거는. 돈 없는 가해자들이 사형당하고 돈 있는 가해자들은 그냥 살아나오겠다. 그죠? 완전 자본주의 아니야 이거. 쌉 자본주의 아니야. 남의 나라의 일이다. 그렇긴 해.
근데 같은 지구촌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도시 지역은 상식적으로 돌아갔는데 시골 지역이 저렇게 돌아가는 듯.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상하이 갔다 왔잖아요. 상하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무리 뭐 택시를 타고 어딜 가도 다 부촌이야. 엄청 잘 살아. 명품 매장이 계속 있더라니까요. 상하이 가니까. 그런 데는 뭐 상식적으로 크겠죠. 뭐 부촌이고 잘 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못 사는 곳들은 이제 완전히 방치가 돼버리는 거죠. 어떡하냐. 고위 간부 출신 애가 학폭했는데 베이징 출신이었다. 중형 받고 압이 간부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것도 복불복인가 봄. 그죠? 그 힘이 좀 있으면 이제 덮어지는 거고 힘 없는데 저랬다 하면 그냥 본보기로 중형 받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자, 아무튼 잘 안 알려진 중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알아봤습니다. 너무 끔찍하고요. 아, 애들을 저렇게 방치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